부가가치세액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수령하면은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죠. 또 내가 매출을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과세 매출.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카가 매출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찍으려는 거예요.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여기 클릭을 하셔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 일기 확정이 되겠죠. 거기다가 카드과세 매출하면 나타나는 걸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원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얘는 신용카드 결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 현재 여기에 카드과세 매출이 아니라 이건 과세 매출 잡는 건데 신용카드 결제니까 어쨌든 660만원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카드 결제한 거에 대한 집계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다가도 660만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군데 다. 5월 13일 이 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원을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세금증 반 44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 반 44만원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44만원 여기에 44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44만원이 들어가고 88만원 중에서 여기 44만원이 반이고 나머지 여기 44만원이니까 704만원이 되겠죠. 704만원. 그래서 44만원 여기 44만원 여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저장하시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산세도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이건 부분 채점을 좀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찍어줘라 그랬어요.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분 1억 5천만원 여기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500만원 자동으로 나오고요. 종이세금계산서도 과세 매출이니까 1,000만원 플러스 해야 돼요. 1억 6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를 문다는 얘기죠. 가산세. 그래서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26번 란에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여기에 1,000만원 넣어서 여기에 1,000만원 넣어서 이렇게 가산세가 나와도 맞다고 하고 10만원 나오면 되니까 세금계산서 부분이니까 또는 여기에 종이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걸로 봐서 여기에 1,000만원 넣어서 얘를 이게 1%만 적용해도 0.1%가 되겠죠. 적용을 해도 맞다고 본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1000만원 넣어서 봐도 맞다고 보고, 여기에 1000만원 넣어서 1%죠. 0.1%가 1% 맞다고 본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2%잖아. 2%인데 1%만 적용하는 거예요. 종이를 발급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넣어서 10만원 나와도 맞고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10만원 고쳐도 맞다 이렇게 본다 이 얘기입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닌데 발급하면 가산세 1%와 물린다 이 얘기예요. 신용카드는 여기 들어가야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신용카드 부분이 얘가 682만원은 대가니까 1.1로 나누면 6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682만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법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 넣어도 맞다고 해줘요. 하지만 682만원 신용카드 발행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넣어도 또 맞다고 해준다 이 얘기예요. 거래처 파산의 사유로 확정된 대손 440만원 이거 대가니까 110분의 1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만원이 된다는 얘기니까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지 말고 바로 8번 란에 대손 사유가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40만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손세 공제를 적합하게 받는다. 매입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과세 매입 여기에 들어가지만 이 중에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얘는 고정자산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죠. 11번 란에 2천만원을 넣어서 200만원을 넣어주고 1억원 중에서 2천만원이 요 하단에 들어갔으니까 요 하단에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8천만원에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억원에 1000만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정신고 누락분 이게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 계산서 12번 란에 450만원에 45만원이 누락됐다는 거죠. 450만원에 45만원이. 그래서 12번 란에 38번 란에 450만원 45만원 다른 자료가 없네요. 전자신고한 것도 없고 예정신고 미환급도 없고 저장하시고 원천징수 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 200번에 아래 7월분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탭에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을 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수당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사항은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하고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여건을 충족하고 전월에 미환급된 금액이 20만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급여자료 입력 클릭 수당공제 항목 클릭 기본급 놔두고 상여는 놔두고 직책수당도 있으니까 놔두고 월차수당 없으니까 월차수당은 부 식대 놔두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놔두고 야간근로수당 없으니까 야간근로수당 부. 새로 만들 건 없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다 있고 학자금 상환없으니까 부. 새로 만들려면 여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공제항목 같은 거, 상조회비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7월분 급여 7월 31일 오나라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25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14만 4천원, 10만 9,760원, 12,640원. 이게 좀 틀리죠? 21,960원, 2,190원. 다 똑같죠? 엔터, 엔터, 엔터. 오나라. 확인하시고, 종료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7월달로 열어서 7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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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치시면 좀 전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국세, 지방소득세 안 나와요. 소득세만 나와요. 전월 위안급이 2만원 있으니까 하단에 2만원 넣어주시고 그러면 1960원만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나가시면서 저장하시고 마지막 문제. 아래는 최민호 사원의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함. 직계 비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을 봐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정산 탭을 작성하시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 자, 사원 등록 창에 사원 등록 창에 최민호 부양가족 명세 클릭. 최민호 본인은 되고 아버지 최종원 72세 이걸 수정을 하라는 거죠.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면서 종로우대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어머니 김숙자 66세 어머니는 60세 이상이 해당이 안 돼요. 왜냐? 상가 임대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되잖아. 그래서 안 돼요. 신우리 배우자 신우리 연간 총급여가 17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일용근로소득이 1200만 원이에요. 1700에서 1200을 빼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급여가 500 이하이면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지만 급여로만 쳤을 때 500 이하이면 공제가 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500 이하라고 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최신동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도 부양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20세 이하 자녀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금액이 없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F2 넣어서 페미노를 불러와서 페미노 거에다 해야지 여기 다른 사람 거에다 하면 안 돼요. 페미노한테 본인의 야간대학 교육비에 가서 페이스바 본인 교육비에 500만원 교육비 오른 길에 교육비 다 찾아보자고요. 어머니 노인대학 학비는 공교육이 아니고 또 직계 존속부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맨 밑에 최신동이 고등학교 학비 있죠? 외국기관에 낸 교육비는 해줘요. 그러나 외국병원에 낸 교육비는, 의료비는 안 해줘요. 그래서 초중고에 가서 페이스바 600만원 오늘 진도가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가 아까 다 봤지만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손해보험 보험료로 와서 소득 나이 제한을 다 보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해준다. 40만원. 또 찾아보자고요. 또 있나? 어머니한테 임대상가 화재보험료 있는데 안 해줘요? 어머니의 임대상가는 보험료는 어머니 임대소득에 대한 그거 보험료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보험료는 요 40만원이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 신용카드로 와서 일부러 저번과 다르게 저번에는 이 문제대로 본인 거 가고 아버지 거 가고 어머니 거 가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신용카드 나오면 신용카드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신용카드 클릭 페이스바 2100만원 그런데 이 중에 대중교통이 300만원 전통시장이 700만원 도소 사용이 문체부 장관에 지정한 거니까 된다는 뜻입니다. 100만원 자, 총 2100만원에서 1100만원은 요렇게 찍었으니까 나머지 1000만원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1000만원 나머지 쪼르륵 들어간 거죠. 자, 또 신용카드가 있나를 보자고요. 배우자한테 가서 배우자 신용카드 배우자가 아까 1700이 있었지만 1200이 일용근로니까 500 이하니까 배우자 공제가 됐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가 돼요. 대중교통에 가서 200만원 플러스 하면 500만원 전통시장에 가서
100만원 플러스 하면 800만원. 자, 500만원 중에서 대중교통에 200만원, 전통시장에 100만원이니까 300만원 빼고 200만원은 여기에 플러스 돼야죠.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합계금액이 이렇게 2600만원 나타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질병치료비. 아버지 걸로 넘어갔네요. 의료비로 가서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페이스바 65세 이상 의료비를 보는 거예요. 72세니까 1200만원. 어머니한테 넘어가서 임대소득 금액이 있고 노인대학 안 되고 하재보험이 안 되고 배우자한테 가서 배우자 안경구입비 이게 의료비예요. 질병치료비 이게 의료비예요. 안경구입비 90만원 써있지만 50만원만 되는 거예요. 50만원만. 질병치료비 300만원하고 해서 350만원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350만원. 그러면 밑에 쭉 내려보니까 다 우리가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하시고 닫아주시고